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은 지난 1920 시즌 갑작스럽게 아스날에 부임해 나름 준수한 결과를 내주었던 미켈 아르테타입니다. 선수 시절에도 영특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아르테타는 펩 가르디올라 밑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로 눈여겨본 아스날은 구단의 주장까지 맡았던 그를 감독으로 앉히게 됩니다. 비록 부임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빠르게 팀을 수습해내었고, 요 근래 아스날이 들지 못했던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며 감독 첫 시즌임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는 아스날로 부임하기 전까지 어떤 선수 생활을 보내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982년 3월 26일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위치한 산세바스티안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마터면 우리는 아르테타라는 축구선수와 감독을 만나지 못할 뻔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가 태어날 때 선천성으로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성인이 된 그의 흉부에는 아직도 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지금에 비해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아르테타가 받은 수술은 스페인에서의 최초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힘겨운 수술을 견뎌낸 그에게 의사들은 이 수술 이후 스포츠 활동을 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하지만 어린 아르테타는 성장해 나가면서 축구에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비록 그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님은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8살이 되는 1991년부터 같은 지역 축구팀인 안티구코라는 아마추어 청소년 클럽에서 축구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선천적인 심장질환을 앓았던 아르테타이지만 그의 재능은 그것을 무시할 만큼 뛰어났기에 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팀에는 아르테타만큼이나 두각을 보였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바로 사비 알론소입니다. 사비 알론소와 아르테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보유했던 안티구코는 청소년 토너먼트에서 파죽지세로 연승을 이어나갔고, 둘의 경기 조율 능력에 상대는 자신들의 템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르셀로나는 아르테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사비 알론소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눈여겨보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두각을 보였던 아르테타는 결국 1997년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장을 거듭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곳에서 데뷔를 이뤄내진 못하였는데요. 바로 레전드급 선수들로 분류되는 파브레가스, 사비, 이니에스타와 같은 시기에 유스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있었음에도 너무나 쟁쟁한 경쟁자들 때문에 데뷔를 이뤄내지 못하였고, 결국 PSG로 임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시즌 반 동안 플레이메이커로 기용되었던 그는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PSG는 그를 완전 영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계약은 이뤄지지 못하였고, 발빨리 움직인 스코틀랜드 레인저스로 2002년에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19살의 나이에 700만 유로라는 엄청난 이적료와 함께 스코틀랜드 리그에 진출한 아르테타는 빠르게 팀에 적응하였고, 이내 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적한 첫 시즌 만에 바로 팀과 함께 스코틀랜드 리그를 제패하게 됩니다. 리그 우승은 물론이거니와 리그컵과 스코티시컵까지 따내며 국내 트래블을 완성한 것인데요. 그리고 한 시즌을 더 그곳에서 보낸 뒤 자신의 어린 시절 동료였던 사비 알론소와 뛰기를 희망하며 그가 있던 레알 소시에다드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비 알론소는 리버풀로 떠나게 되었고, 그는 알론소의 자리를 대체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팀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알론소와 비교까지 당하며 구단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방출 및 임대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그를 눈여겨본 모예스 감독에 의해 2005년 1월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사비 알론소와의 인연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팀이 아닌 라이벌로서 말이지요. 그리고 팀이 챔피언스 리그의 진출권인 4위를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게 되고, 이를 인정받은 그는 에버튼으로의 완전 이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소시에다드 시절 감추어져 있던 그의 기량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해에는 에버튼 팀 선수들과 팬이 뽑은 올해 선수상 모두를 차지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모예스는 항상 그를 선발에 넣고 라인업을 가동시켰고, 다음 해에는 35경기 9골과 함께 스카이스포츠 선정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미드필더상까지 수상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윙어 자리에서 뛰었지만 중앙 미드필더나 다름없는 메잘라와 비슷한 역할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량이 무르익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두각을 보인 미드필더였지만 스페인 국가대표팀에는 승선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론소, 사비, 이니에스타 등 스페인 국가대표 역사상 올타임 레전드급 선수들이 질비했던 시기였기에 운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에버튼 구단 내에서의 활약을 꾸준히 보여주었고 덩달아 에버튼 또한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빅4가 경고하던 시기였기에 4위 이내에 들지는 못하였지만 빅4의 턱 밑까지 추격하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 바로 에버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르테타가 있었습니다. 07-08 시즌 37경기 4골, 08-09 시즌 31경기 7골을 기록하며 한창 주가를 올려가던 와중 제동이 걸리게 되는데요. 바로 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08-09 시즌 후반기와 09-10 시즌 전반기를 날리게 된 아르테타는 이 시기 이후로 메잘라 역할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의 역할로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어버리는데요. 유스 시절부터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기에 익숙했던 역할이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영예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그가 잘하면 팀이 잘하고 그가 막히면 팀이 죽어버리는 팀 스포츠에는 좋지 못한 현상이 발생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10-11 시즌까지 에버튼의 핵심 역할을 소화했던 그는 11-12 시즌도 소화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개막 후 2경기를 뛴 시점에서 그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스날로의 이적입니다.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인 2011년 8월 31일 에버튼을 떠나 아스날로 합류한 것인데요. 팀의 핵심 선수가 이적 시장 마지막 날 급하게 이적하게 되면서 팬들은 분노할 법도 했지만 그가 남긴 한마디에 모두가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에버튼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나도 29살이 되었다. 이제 이런 기회를 받을 일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남기게 됐는데 에버튼에서 보낸 7시즌간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에버튼 팬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었기에 그의 이적이 아쉽긴 하겠지만 급작스런 이적에 비난이 뒤따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합류하게 된 이적이었지만 빠른 적응과 함께 11-12 시즌 38경기 출전 6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가 맡았던 역할은 달랐는데요. 이전까지 그가 맡았던 역할을 아는 아스날 팬들은 바르셀로나로 떠났던 파브레가스의 역할을 맡을 줄 알았지만 의외로 그는 후방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뒤에 뽀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강왕의 모습까지 보여주며 12-13 시즌 43경기 6골, 13-14 시즌 43경기 3골을 기록하며 아스날 중원의 든든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적 3시즌 만에 주장 완장까지 물려받게 되며 그의 리더십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30대를 넘어가며 급격한 에이징 커브와 함께 피해갈 수 없는 부상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고 남은 2시즌간 리그에서 각각 10경기도 소화하지 못하며 아쉬운 선수 생활 말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뛰어난 리더십과 통솔력을 보여주었고 비록 경기장에 나서지는 못하였지만 팀의 정신적인 지주로 나름 적지 않은 기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도 커리어의 끝이 다가왔고 2016년 5월 15일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교체 출전과 함께 그의 프로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프로 통산 기록은 539경기 74골을 기록하였고 아쉽게도 스페인 국가대표로는 청소년 시절을 제외하고는 뛰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눈에 띄는 축구 스타일을 보유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흔히들 말하는 육각형 미드필더의 끝판왕급이었기에 공미, 중미, 수미, 윙어 어느 자리에서 뛰더라도 1인분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아르테타였습니다. 빠른 발을 보유하진 않았지만 스페인 출신다운 훌륭한 볼키핑과 탈압박 그리고 엄청난 패스 기술을 보유한 선수로 평가받진 않지만 그에 준하는 훌륭한 패스 기술 그리고 마무리 능력 또한 보유한 선수였기에 모든 감독들이 사랑할 만한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더군다나 뛰어난 리더십과 통솔력을 보유하였고 그가 보여준 멀티 포지셔닝 능력과 경기장에서 그가 보여준 패스들을 보았을 때 축구 지능 또한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눈여겨본 벵거는 선수 생활이 끝나거든 지도자 코스를 밟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능은 비단 벵거만 알아본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선수로서의 생활을 마친 아르테타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벵거 감독이 추천해준 아스날 아카데미 감독, 포체티노의 코칭 스태프, 그리고 페베 맨체스터 시티의 코칭 스태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는 2016년 7월 3일 펩시티의 코치진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곧 과르디올라가 신뢰하는 코치로 증명해내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전술의 귀재인 펩이 신뢰했고 맨시티의 구단 측에서도 꽤나 신뢰했던 코치였기에 펩이 떠난다면 맨체스터 시티의 차기 감독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벵거의 후임을 맡았던 우나이 에메리가 최악의 모습과 함께 경질되면서 아스날의 차기 감독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코치가 된 지 3년 만에 아스날이라는 빅클럽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부임했던 시기는 박싱데이였기에 부임하자마자 일주일간 3경기를 치루었고 결과는 1승 1무 1패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에는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겨울 휴식기 이후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며 부족했던 모습들을 빠르게 보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몇몇 초보 감독들이 보여주는 실수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스날의 초반 부진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인 리그 8위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이 된 지 한 시즌이 되지 않은 시점에 리그컵 우승 트로피를 따내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까에 대해 많은 군어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전 몇 년간 보여주지 못하였던 아스날의 부활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되는 감독입니다. 덧붙여 재능이 충분하고 아직 감독 역할을 수행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기에 앞으로 얼마나 더 감독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팬뿐만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매우 기대가 되는 감독입니다. 선수 시절 육각형의 끝판왕급 모습을 보여줬던 감독, 펩 가르디올라와 벵거가 인정한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보유한 미켈 아르테타의 감독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